정책학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파트가 정책학 중에서도 정책학의 기초 파트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정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정책학이라는 학문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라스엘이라는 사람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개념을 봐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 그러면 교육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경제정책 그러면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책학이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정책학에 들어가 버려요.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도시계획학이라는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고 군사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군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책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우르는 학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정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할 때 라스엘이라는 사람이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라스엘인데 과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정책학의 내용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과정 중심으로 연구하잖아요.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집행 과정, 정책 평가 과정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모든 지식이 다 포괄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정책학의 발전 단계를 봐보면 라스엘이라는 사람이 1951년에 정책지향이라는 책을 썼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특히 미국의 행정학은 행태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 학문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행태주의 혁명에 의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지 모든 학문이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후기 행태주의와 때를 같이 해서 발전하기 시작해요.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총론에서 다 공부했죠. 바로 행태주의는 정부 조직 내부의 관료의 행태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거고 결국 대부분의 학자들이 행태주의에 따라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책학은 1951년에 만들어질 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바로 1960년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기 행태주의와 때를 같이 해서 발전하게 된다. 그 다음 대두 배경을 봐보면 이 정책학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정치학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정치학이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정치학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맨날 앞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 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정치학이 그런 거였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행태과학의 한계도 있는 거죠. 행태과학은 관료들의 행태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과학이 있는데 이 관리과학이 지금 조직 내부의 최적화만을 추구하는 관리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뭘 연구하는 거냐면 정책 집행을 연구하는 거예요. 정책 집행. 이 집행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게 바로 관리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과학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능률적 관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연구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걸 비판하고 라스엘이 정책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스엘이 정책학을 만들 때 세 가지 학문을 비판하죠. 자기가 정책학을 만들 당시에 정치학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고 행태과학은 관료들의 행태만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는 있었다. 관리과학은 있었지만 그 관리과학은 집행에 대한 최적화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정책의 의제 설정이나 정책 결정이나 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책학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학의 목적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정책학과 관련해서는 이 목적을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목적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라스엘이 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학문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학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정책 과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정책 과정의 합리화.
그 다음에 이 정책 과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이래요. 그럼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은 뭐겠어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뭐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냐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프로세스. 근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은 항상 경험적이고 실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학 공부하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로버트 달의 다원론을 공부할 때도 유해분실을 연구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을 보고 그걸 이론한 거잖아요. 유해분실에서는 정책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게 로버트 달의 다원론이야. 밀스와 헌터의 엘리트론도 똑같습니다. 헌터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애틀란타시를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서는 엘리트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현실에서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책학인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은 실제 현실에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합리주의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더라. 또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점중주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지식들은 대부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론한 거라는 거예요. 기납적 접근을 우리가 경험적이고 실증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이거에 뭐냐면 컨텐츠에 대한 지식이에요. 컨텐츠. 정책 내용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규범적이고 처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신종 코로나가 발발해서 여기에 방역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 정책의 내용은 뭐겠어요? 신종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감염이 된 사람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내린다. 이게 지금 정책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처방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처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범, 처방적인 내용들이 써져 있는 게 내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부분은 다른 학문의 지식을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학은. 방역 정책을 편다면 당연히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방역학적 지식을 빌려와서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다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규범. 규범적 지식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처방적 지식이지.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학교 폭력 방지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또 이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학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뭐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처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내용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봐보세요. 지금 라셀은 정책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이 바로 뭐예요?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고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컨텐츠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은 실제 현실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런 걸 연구하니까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인 거고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이 내용 부분이야. 내용 부분, 이 컨텐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미 이게 7급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지. 여러 번 아니고 최근에 출제됐던 거죠.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은 뭐고? 바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고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지식이다.